김서방, 이혼 도장 찍게. 우리 집안 이름에 더는 똥칠하지 마. 한상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대리석 테이블엔 이혼 서류, 그 옆엔 은빛 반지. 3년 전 그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불구덩이에서 아이를 구한 사위를 두었소. 지금 그는 창밖을 본다. 등은 완벽히 돌아섰다. 김도윤은 펜을 집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 서류는 딸의 행복이 아니라 돈과 체면의 거래였다. 사인을 올리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타들어갔다. 사랑이었을까? 자존심이었을까? 아마 둘 다. 잘 사십시오, 회장님. 지옥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는 비웃고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다짐했다. 모두 태우고 다시 살겠다. 그리고 복수하겠다. 한지아는 플로리스트였습니다. 아현동 골목 안쪽 햇살 좋은 작은 공방에서 그녀는 꽃을 만졌습니다. 장미, 튤립, 작약. 아름다운 꽃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났습니다. 도윤과 처음 만난 날도 그녀는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노인을 구한 도윤이 우연히 그 공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이 꽃 뭐예요? 카네이션이요. 어머니, 생신이세요? 아뇨. 그냥 당신이 예뻐서요. 지아는 그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윤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애는 빨랐고 결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한상우 회장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소방관 따위가 감히 내 딸을? 하지만 도윤이 대형 화재에서 아이를 구해낸 뒤 언론이 떠들썩해지자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훌륭한 사위감이야. 언론 플레이에도 좋고. 그렇게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 지아의 얼굴에서 사랑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 응. 공장, 화재 대기조야. 또, 대답은 점점 차갑고 짧아졌습니다. 공방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새벽으로 늦어졌습니다. 도윤은 눈치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아의 핸드백이 소파에서 떨어지며 명함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오세진, 성형외과 원장. 뒷면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 씨, 오늘 저녁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요. 호텔 라운지.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지아가 만들어둔 꽃다발을 바라봤습니다. 튤립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선물했던 꽃. 하지만 이젠 시들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도 말라버렸고 잎은 검게 변했습니다. 꽃잎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의 현 주소구나. 며칠 뒤 도윤은 아내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출 2천만 원, 용도는 사업자금, 수취인은 오세진.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장인 한상우의 통장에서 지아에게 5천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오세진에게 돈이 건너간 바로 전날. 장인어른까지 한패였구나.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돈을 모아 다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도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아야,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던졌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꺼내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 내가 아버지 돈 받아서 그 새끼한테 준 것도 오해냐.
지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좋아, 이혼하자. 당장. 도윤은 소방복을 집어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등 뒤로 지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출동벨이 울렸습니다. 서대문구 다세대 주택 화재. 도윤은 소방복을 입고 트럭에 뛰어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속을 찢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2층에서 불길이 하늘을 핥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거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2층에 할머니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불길 앞에서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연기가 폐를 찢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 안방문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쾅! 문짝이 박살났습니다. 침대 옆에 쓰러진 노인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도윤은 노인을 번쩍 들어 올려 등에 업었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불길이 그의 등을 핥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수십 번 이 지옥을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넘겨주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웅이다. 대단해요. 하지만 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영웅? 개소리. 는 고개를 숙이고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야, 도윤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하잖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출동을 마치고 돌아온 새벽. 도윤은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남자와 통화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현관문을 열지 않고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동안 내 집은 불타고 있었구나. 웃기는 인생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인 한상우였습니다. 김서방. 내일 점심에 시간 되나? 얘기할 게 있네. 무슨 얘깁니까? 만나서 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 한상우 회장의 사무실. 도윤은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한상우. 그리고 옆엔 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 솔직히 말하겠네. 말씀하세요. 우리 지아가 김서방과 못 살겠다네. 지쳤대. 그래서요? 이혼해야지. 깔끔하게. 위자료 5천만 원 줄게. 그리고 아파트는 4명이니까 반납하고. 도윤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뭔가? 지아가 오세진한테 준 돈. 아버님이 주신 거 맞죠? 한상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도윤은 비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이 짜고 소방관 호구 털어먹은 거. 입 조심하게. 입 조심. 웃기시네요. 전 이제 이 집안 사람도 아닌데 뭘 조심합니까?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아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손 치워.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웃기지 마. 넌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 없잖아. 도윤은 지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도윤은 출동을 마치고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법무법인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지 않고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아와 첫 데이트. 한강공원에서 그녀는 돗자리를 펼치고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소방관은 바쁘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쉬는 날이죠? 그녀는 햇살처럼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때 맹세했습니다. 이 여자와 평생을 살겠어. 첫 결혼기념일. 지아는 집 안을 온통 꽃으로 채웠습니다. 거실, 침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미쳤어? 도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당신한테 미쳤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꽃향기 속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도윤이 큰 화재로 다리를 다쳐 입원했을 때, 지아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기억이 썩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집어들고 찢어버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혼 사유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 및 경제적 무능력. 소방관 월급이 적다고? 도윤은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버림받는 인생.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새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일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도윤. 서명하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3년. 고작 3년. 그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체통 앞에 서서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나?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이혼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출동을 나갔습니다. 강서구 공장 화재. 불길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동료들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위험해. 더 들어가지 마.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살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타 죽을까? 그 순간 비명이 들렸습니다. 공장 안쪽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번쩍 들어올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쾅! 도윤의 어깨가 깔렸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살았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타박상. 2주 입원. 도윤은 경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여보. 다쳤다며? 어디야? 왜? 병원 가려고. 오지 마. 우린 끝났어. 여보. 끊는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튤립 꽃다발을 들고.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그냥 걱정돼서. 걱정? 이혼 서류에 사인해놓고 무슨 걱정?
지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꽃다발을 침대 옆에 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됐어. 그냥 꺼져. 도윤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핑계 대지 마. 넌 선택했잖아. 나 대신 돈을 선택했어. 지아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가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쟤는 다시 불타지 않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가 되었습니다. 퇴원 후 도윤은 소방서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미쳤어? 8년 경력을 버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한계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불 속에서 타 죽고 싶은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3평짜리 쥐구멍. 창문은 작았고 벽은 얇았습니다.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파트는 장인 명의였기에 빼앗겼습니다. 가진 건 몸뚱이 하나와 통장 잔고뿐. 첫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샤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은 듯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엔 지아의 얼굴, 장인의 냉소, 오세진의 웃음이 맴돌았습니다. 죽을까?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비겁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잔고가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식비, 생활비. 이대로 가다간 1년도 못 버팁니다. 도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엔 핏발이 섰습니다.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복수해야 해.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부자 되는 법, 재기하는 법, 인생 역전을 쳤습니다. 수천 개의 글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주식으로 10억 벌었다. 도윤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어요. 그냥 공부했을 뿐이죠. 시장을 읽고 타이밍을 잡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식. 도윤은 검색창에 주식 투자 방법을 쳤습니다. 영상과 글이 쏟아졌습니다.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새벽 6시까지 읽었습니다. 눈이 충혈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가 다시 일어날 방법이다. 다음 날 도윤은 증권사 앱을 깔았습니다.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투자, 종목을 골랐습니다. 화재안전 장비 회사, 자신이 아는 분야였습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기어 올라가겠어.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첫 주, 10만 원 손실. 둘째 주, 5만 원 손실. 셋째 주, 3만 원 손실. 도윤은 멘탈이 박살났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나는 평생 루저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공부했습니다. 밤새도록 차트를 읽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100개 넘게 봤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매수한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20% 상승. 100만 원이 120만 원.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차트를 읽고 뉴스를 뒤졌고 기업 공시를 파고들었습니다. 밥은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잃고 배우고 다시 벌었습니다. 그는 작은 성공들을 쌓아갔습니다.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고시원 방에서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아한테 당한 배신에 비하면.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계좌는 3억을 넘었습니다. 그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15평. 창문이 컸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뉴스를 보다가 멈춰섰습니다. 오세진 성형외과, 강남 확장 이전, 투자 유치 성공. 화면 속에 오세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지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오세진의 손이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도윤은 검색했습니다. 10분 만에 답을 찾았습니다. 오세진 원장. 재벌 3세 박민서 씨와 열애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진도 여럿 있었습니다. 오세진과 박민서가 호텔 로비에서, 레스토랑에서, 백화점에서 함께 있는 모습들. 도윤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지아, 너도 당했구나. 똑같이.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세진의 병원 재무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세진의 병원은 빚투성이었습니다. 확장 비용을 대출로 충당했고 지아에게서 받은 2천만 원도 구멍을 메우는 데 쓰였습니다. 투자 유치도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론 박민서의 아버지 회사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이 새끼 완전히 사기꾼이잖아. 도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차근차근 목을 조르듯이 해야 합니다. 그는 오세진 병원의 채권자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2개월 뒤 도윤은 오세진 병원 채권의 60%를 손에 넣었습니다. 익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총 5억. 그의 자산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의 목줄은 내가 쥐었어, 오세진.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오세진이 무너질 타이밍을. 한편 한지아는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세진은 그녀를 버렸습니다. 지아 씨, 미안해요. 근데 우린 안 맞는 것 같아요.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그녀가 준 2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린 5천만 원도 갚아야 했습니다. 한상우는 딸을 다그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그 의사 새끼 믿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꽃을 팔았습니다. 공방을 정리하고 작은 노점으로 옮겼습니다. 지하철역 앞 사람들이 지나가며 꽃을 샀습니다. 하루 매출 10만 원. 겨우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항상 거절되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미 그녀를 지웠습니다. 완전히.
2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자산은 15억을 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투자회사를 차렸습니다. KD 캐피탈. 직원은 5명. 작지만 날카로운 조직이었습니다. 도윤은 위기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를 싸게 사서 구조 조정하고 되팔았습니다.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확실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금융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남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한때 소방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를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도윤은 한 가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상우 건설, 서울 강북 재건축 프로젝트 수주 추진 중. 입찰 금액 500억. 한상우 건설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윤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한상우 건설은 최근 3년간 실적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실패로 빚이 늘었고 신용등급도 하락했습니다. 이 재건축 프로젝트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좋아. 이제 너의 숨통을 끊어주지. 도윤은 움직였습니다. 먼저 한상우 건설의 협력사들을 만났습니다. 자재 공급업체, 하청업체들. 그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상우 건설 대신 저희와 일하시죠. 대금 지급도 빠르고 조건도 좋습니다. 하나둘씩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을 공략했습니다. 한상우 건설에 대출해준 은행들을 찾았습니다.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한상우 건설, 재무 상태 악화, 부실 가능성 높음. 은행들이 움직였습니다. 대출 회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도윤은 페이퍼 컴퍼니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 명의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한상우 건설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 품질 보증, 하자 보수 기간 연장. 입찰 심사위원들이 흔들렸습니다. 3개월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재건축 프로젝트 낙찰자 KD 건설 컨소시엄. KD 건설. 도윤이 새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한상우 건설은 탈락했습니다. 그날 한상우 회장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뒤엎었습니다. 도대체 KD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비서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신생업체인데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한상우는 무너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회사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협력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한상우는 굴욕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KD 캐피탈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투자 제안이라고. KD 캐피탈? 그게 뭔데? 요즘 금융계에서 뜨는 회사랍니다. 대표가 직접 오신다고 하네요. 한상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미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3일 뒤 한상우 건설 본사 대회의실. 한상우는 양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한상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도윤? 네, 저입니다. KD 캐피탈 대표 김도윤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어와 한상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놀라셨죠? 3년 전 쫓아내신 그 소방관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죠? 이게 무슨... 제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회장님 회사
지금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투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조건으로? 도윤은 파일을 밀어냈습니다. 한상우가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지분 51%를 달라고. 네. 경영권을 넘기십시오. 그럼 300억을 투자해 드리겠습니다. 미쳤어? 이건 회사를 통째로 넘기라는 거잖아. 도윤은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선택하세요.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파산하시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한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굴욕,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회장님 회사 채권 중 40%가 제 손에 있습니다. 제가 원하면 지금 당장 회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 회사 문 닫으셔야 합니다. 한상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도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 원한을 잊지 않겠네. 원한. 웃기시네요. 원한은 제가 가져야죠. 3년 전 저를 버린 건 회장님이잖아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상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 따님 한지아 씨, 요즘 꽃 장사하신다던데 힘드시겠어요? 제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제 회사 청소부 자리가 비었거든요. 한상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새끼가. 하지만 도윤은 이미 문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한상우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한상우 건설의 경영권이 도윤에게 넘어갔습니다. 도윤은 즉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부실 사업부를 정리하고 빚을 갚고 회사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의 경영은 냉혹했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상우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명예회장이라는 이름뿐인 자리를 받았습니다. 실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때 서울을 호령하던 건설왕이 이제는 초라한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한상우 건설의 과거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불법 하청, 뇌물, 회계 부정, 수십 년간 쌓인 더러운 비밀들. 도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문서화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상우 건설 30년간 비리 저질러 검찰 수사 착수. 기자들이 한상우의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상우는 하루 10시간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도윤이 정리한 자료들은 완벽했습니다. 한상우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한상우는 구속되었습니다. 뉴스 속에서 한상우가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뉴스를 보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 조용히.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날 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아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구속됐어. 제발 도와줘. 너만 할 수 있어. 도윤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왜? 제발. 우리 아버지 죽어. 감옥에서 못 견딜 거야. 그게 내가 알바야? 여보. 제발. 지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지아, 3년 전 나도 너희한테 빌었어.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근데 너희는 뭐라고 했지? 못 살겠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웃기지 마, 여보.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가 구속된 건 내가 한 거야. 내가 검찰에 고발했어. 놀랍지? 전화 너머로 지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나도 똑같이 돌려준 거야. 이게 복수야. 한지야. 김도윤. 이 미친 새끼. 미쳤다고? 그래, 미쳤어. 너희한테 당한 다음부터 미쳐버렸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도윤은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상우 건설은 이제 새롭게 태어납니다. 과거의 비리와 부정을 모두 태워버리고 깨끗한 회사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한상우가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는 구속 직전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지금은 병원 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연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상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상우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왜 왔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도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복수입니다. 제대로 된 복수. 3년 전 저를 짓밟았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한상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어요. 회장님도 이제 쉬세요. 다 태워버렸으니까. 도윤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상우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안정시켰습니다. 한상우 건설은 이제 KD 건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직원들은 도윤을 따랐습니다. 그는 냉혹했지만 공정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부정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자산은 50억을 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복수도 끝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어느 봄날 도윤은 우연히 아현동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지하의 옛 공방이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공방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꽃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낯선 여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꽃 찾으세요? 아,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도윤은 꽃들을 둘러봤습니다. 튤립, 장미, 작약, 예전에 지아가 만지던 꽃들. 그는 튤립 한 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붉은 튤립이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네. 5,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튤립을 보았습니다. 꽃잎이 싱싱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도윤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아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는 검색했습니다. SNS를 뒤졌습니다. 지아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최근 게시물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아는 초췌했습니다. 미소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우연히 지하철역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노점에서 꽃을 파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한지아였습니다. 그녀는 추운 바람 속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이 터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했지만 완전히 지울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의 아내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네.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노점의 꽃들을 둘러봤습니다. 튤립이 있었습니다. 그는 튤립 한 다발을 집어 들었습니다. 얼마야? 여보, 나 정말 미안해. 얼마냐고 물었어. 10,000원. 도윤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 거스름 돈은 됐어.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잘 살아. 이게 마지막이야.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지아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울면서. 도윤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한지아, 넌 날 버렸어. 돈이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 그래서 난 돈을 벌었어. 성공했어. 하지만 그건 너한테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였어. 여보, 우린 끝났어. 3년 전에 이미 끝났어. 이제 각자 길을 가자. 도윤은 그녀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지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몇 주 뒤, 도윤은 회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오세진 병원이 파산했습니다. 채권 회수 완료했습니다. 그래, 오세진은 어떻게 됐어? 해외로 도피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진도 끝났습니다. 복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상우, 오세진, 그리고 지아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허탈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일찍 퇴근할게요. 네? 대표님이요? 응. 오늘은 쉬고 싶네요. 도윤은 회사를 나와 한강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불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증오와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가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그를 성공시켰지만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증오는 강한 연료였지만 그 불길은 자신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강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취미예요. 석양이 예뻐서요. 그러게요. 정말 예쁘네요. 힘든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를 끝냈는데 허무해서요.
복수요? 네. 오랫동안 준비했던 복수. 성공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네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는 원래 그래요. 끝나면 허무하죠. 왜냐하면 복수는 과거를 파괴하는 거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도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새로 시작하세요. 이번엔 복수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걸 위해서요. 여자는 스케치북을 찢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석양, 그림이었습니다. 선물이에요. 석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밤이 지나면 또 해가 뜨잖아요. 도윤은 그림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가볼게요. 힘내세요, 아저씨. 고마워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6개월 뒤 도윤은 KD 건설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익의 30%를 소방관 복지에 기부했습니다.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주택도 지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곳이었습니다. 옛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야, 도윤아. 떼돈 벌었다며? 하하. 운이 좋았죠. 우리 후배들 좀 챙겨줘. 월급 쥐꼬리야. 그럴게요. 복지재단 만들었거든요. 도윤은 소방서를 둘러봤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출동복을 만졌습니다. 여전히 그을린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불 속에서 사람을 구했지.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구하지 못했어.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로 산 3년은 사실 또 다른 불길이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그는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은 꺼졌습니다. 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서 새로운 삶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방서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엔 붉은 튤립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의 산꽃이었습니다. 그는 꽃을 집어들었습니다. 꽃잎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이제는 불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야지. 도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차는 햇살 아래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빛이 비쳤습니다. 더 이상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은 모든 걸 태우지만 진짜는 남는다. 내 안의 사랑도 증오도 결국 같은 불이었어. 하지만 이제 알아. 증오의 불은 나를 태웠고 사랑의 불은 나를 다시 살렸어.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도윤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미래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뜨겁고 더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